우리 엄마가 마트 앞에서 돈을 안 줬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순간 저는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이건 가난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착한 마음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유럽에서 지금 길거리 구걸을 보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 불쌍하잖아. Pickpocket is launcher. Don't let him touch the camera. 아, 돈 없어서 그런 거잖아. Get the fuck off. 그냥 동전 하나만 주면 됐잖아.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배고픈 사람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마트 입구를 자리 잡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압박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엄마는 그냥 장 보러 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고 문제를 만든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돈을 안 줬어요. 근데 상대는 그걸 거절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마치 빚진 사람처럼, 마치 돈을 져야 하는 사람처럼 우리 엄마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동네에서 내가 세금 내고 사는 나라에서 내가 그냥 마트에 갔는데 누군가 돈을 요구하고 내가 거절하면은 죄책감을 느껴야 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따뜻한 사회인가요? 이건 사회가 자기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걸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 너무 차갑다. 너무 심하다. 뭐 가난한 사람한테 왜 그러냐. 근데요, 저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난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불법으로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자리를 잡고 사람들 죄책감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을 같은 단어로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약한 사람에 대한 모욕이에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더 의심받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돈을 줘요. 두 번째는 불편해서 비해요. 세 번째는 짜증나요. 네 번째는 마음이 다쳐요. 아, 또 저런 사람이네. 또 속이는 거겠네. 괜히 엮이면은 귀찮겠지. 그러면은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봐요? 정말 길을 잃은 사람, 정말 밥 한 끼를 필요한 사람, 정말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가짜 연민이 진짜 연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일 화나는 부분이에요. 유럽은 자꾸 착한 척 하는 거예요. 말은 너무 예뻐요. 인권, 관용, 보용, 약자 보호. 좋죠. 누가 그걸 반대해. 근데 현실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엄격해요. 세금 늦게 내면은 바로 벌금이에요. 주차 잘못하면은 바로 닥치예요. 서류 하나 빠지면은 바로 거절이에요. 근데 공공장소를 전령하고 사람을 압박하고 마트 앞에서 시민들은 불안하게 만들고 조직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한테는 갑자기 너무 부드러워져요. 왜 항상 조용히 법 지키는 사람만 자마해요? 왜 항상 선량한 시민만 양보해야 해요? 왜 항상 평범한 사람이 불편함을 감당해야 해요? 이 질문을 해야 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못하는 사회는 이미 겁먹는 사회예요. 스웨덴은 원래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스웨덴은 조용했어요. 차갑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질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지켰고 공공장소에서는 남을 불편하게 만들면은 안 되는 기준이 있었어요. 가게 앞은 가게 앞이었고 길은 길이었고 사람이 지나가는 공간은 모두가 안전하게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트 앞에 앉아서 돈을 요구하는 장면이 너무 흔해졌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다들 봤어요. 근데 모두가 그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말하면 바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 차별하는 거야? 너 불쌍한 사람 싫어해?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사회는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한 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명이에요. 그 다음에 마트마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역 앞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있어요. 그 다음엔 돈 안 주면은 교정이 바뀌어요. 그 다음엔 따라와요. 그 다음엔 사람들이 그 길을 비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동네에서 길을 비하고 있지?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회는 한 번에 무너지진 않아요. 매일 조금씩 기준을 낮춰주면서 무너져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편하다고 느껴요. 그 다음에는 익숙해져요. 그 다음엔 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걸 정상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가면은 이미 너무 늦어요. 저는 이 문제가 그냥 길거리 구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회가 누구 편에 서는지의 문제예요. 시민 편에 설 건지 아니면 시민의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을 계속 봐줄 건지.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헨리야, 그래도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럼 누구나 먹고 살기 힘들면은 남을 압박해도 돼요. 돈 없으면은 법을 무시해도 돼요. 힘들면은 남의 가게 앞을 그냥 점령해도 돼요. 힘들면은 혼자 지나가는 여자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돼요? 아니잖아요. 사정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피해 줄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작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사회의 기본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해요. 한국은 아직 공공장소에 대한 기준이 강한 편이에요. 누가 편의점 앞에서 계속 사람을 괴롭히고 돈 달라고 따라오고 동네 분위기를 망치면은 대부분 바로 이상하다고 느껴요. 아, 저건 좀 아니지. 왜 저렇게 하지?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반응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걸 잃으면 안 돼요. 가끔 한국 사람들도 서양을 보면서 너무 쉽게 환장을 가져요. 서양은 더 자유롭다. 서양은 더 관대하다. 서양은 약자에게 더 따뜻한다. 뭐 맞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우리 엄마 이야기에 화난 이유도 단순히 누가 돈을 달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그 순간에 느꼈을 감정 때문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장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요구를 감당해야 했어요. 돈을 주면 넘어가고 돈을 안 주면은 불편해지는 상황. 이건 거래가 아니에요. 이건 압박이에요. 그리고 압박은 반복되면은 공부가 돼요. 젊은 남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요? 몸이 약한 사람은요? 혼자 있는 여자는요? 아이와 함께 있는 부모는요? 그 사람들은 매번 그냥 무시하면 되지 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회는 강한 사람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안 돼요. 가장 쉽게 불안해지는 사람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진짜 안전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유럽의 많은 곳은 그 기분을 잊어버렸어요. 약자를 보호한다고 말은 많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약자를 방치해요. 나이 든 사람, 혼자 걷는 여자, 작은 가게 주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약자예요. 항상 목소리 큰 사람만 약자가 아니에요. 항상 정치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만 약자가 아니에요. 말 없이 참고 사는 사람도 보호받아야 해요. 이걸 모르면은 사회는 점점 이상해져요. 나쁜 행동은 더 대담해지고 착한 사람은 더 조용해져요. 그러면 길거리는 누구의 곳이 돼요? 가장 뻔뻔한 사람의 곳이 돼요. 공공장소는 가장 배려 없는 사람의 자치예요. 법은 가장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시험해요. 그리고 선량한 사람들은 자기 공간을 조금씩 빼앗겨요. 이게 나라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에요. 전쟁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의점 앞에서 시작돼요. 역 입구에서 시작해요. 주차장 한쪽에서 시작해요. 사람들이 눈을 피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손님처럼 살게 돼요. 자기 나라의 길인데 조심해야 해요. 자기 동네 마트인데 긴장해야 해요. 자기 세금으로 유지하는 공간인데 누가 자취하고 있어도 말을 못해요.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이상한 일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더 위험해요.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줄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기 채널에서. 피부색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행동이에요. 문제는 구조예요. 문제는 불법을 방지하는 시스템이에요. 문제는 시민보다 이미지를 더 무서워하는 정치예요. 문제는 현실보다 작게 보이는 말을 더 좋아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문제는 나쁜 행동에 손을 굳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분위기예요. 진짜 따뜻한 사회는 아무거나 허용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진짜 따뜻한 사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제대로 돕고 도움을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막는 사회예요. 이 둘은 구분을 못하면은 그 사회의 연민은 썩어요. 겉으로는 작게 보여도 근데 속으로는 다들 더 차가워져요.
서로를 의심하고 길거리에서 눈을 피하고 누가 다가오면은 몸을 굽고 그게 진짜 잔인한 결과예요. 방지가 만든 잔인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국어를 막자 이 말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버리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진짜 사람을 뭐 하려면은 가짜 연민의 장사를 막아야 해요. 조직적인 구걸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를 훔치는 문제예요. 동네의 안정감을 훔치고 시민의 거절할 권리를 훔치고 진짜 약한 사람을 향한 연민까지 훔쳐요. 돈 몇 유로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 전체의 마음에 다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국가가 단호해야 해요.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돌려보내야 해요. 조직적으로 국어를 시키는 구조가 끝까지 잡아야 해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압박하는 행동은 바로 막아야 해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거리에서 동전 던져주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시스템 안에서 도와야 해요.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이건 문명적인 거예요. 뭐 문명은 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문명은 따뜻함과 가족을 동시에 지키는 힘이에요. 근데 지금 유럽의 문제는 따뜻한 척 하면서 기준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민도 차가워지고 진짜 약자도 버려지고 거리도 불안해지고 법도 무서워져요. 이걸 실패예요. 인권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의 실패예요. 저는 우리 엄마가 마트 앞에서 그걸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마음이 걸려요. 왜냐면 그 장면 안에 유럽의 문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한쪽에는 평생 법 지키며 살아온 평범한 시민들이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그 시민의 죄책감을 이용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국가가 어디에 있어요? 없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국가가 없는 자리에는 가장 뻔뻔한 사람이 들어와요. 법이 없는 자리에는 압박이 들어와요. 기준이 없는 자리에는 공포가 들어와요. 그리고 시민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요. 저는 이걸 보고 싶진 않아요. 스웨덴이든 이탈리아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나라가 자기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면은 그 나라는 점점 나라처럼 느끼진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피하고 참고 눈치 보고 문제 안 생길 바라는 공간이 돼요. 그건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방지예요.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가난에 얼굴을 주고 남의 손에 뜯어내고 거리를 차지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법을 우습게 만드는 행동까지 불쌍하다는 말로 덮으면 안 돼요.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겁이 많은 사회는 항상 착한 사람부터 잃어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할게요. 사람이 돈을 안 줬다고 미안해야 하는 거리. 거절했는데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리. 평범한 시민이 자기 동네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거리. 그런 거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어떤 구걸이 범죄가 된 이유는 돈을 달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양심을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착한 사회는 모든 걸 잡는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사회는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 당하지 않게 손을 지키는 사회예요.